안녕하세요. 노우팁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라도 사업이 잘못되면 어쩌지? 혹시 빚 문제가 생기면 국민연금도 못 받는 건 아닐까? 노후를 맞이하신 많은 분들이 이런 불안감을 안고 계십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며 납부해온 국민연금 보험료와 그리고 이제 받게 된 소중한 연금이 혹시라도 압류당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오늘은 이런 불안한 마음을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아주 든든한 제도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안심통장입니다. 국민연금, 정말로 압류령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주는 돈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 판결이나 국세 체납,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압류 명령이 떨어지면 연금이 입금된 통장까지 막혀버리는 일이 생기곤 했죠. 실제로 2019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 중 약 3만 명이 연금 압류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수급자의 약 0.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비율로 보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당사자에게는 생존과 직결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노후 생계비입니다. 이걸 빼앗긴다는 건 너무 가혹하죠. 국민연금법에서도 연금급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통장에 입금된 후에는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압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수급자 전용 안심통장입니다. 안심통장이 정확히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통장은 국민연금을 압류당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보호 전용 계좌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법적으로도 확실히 보장된 보호장치예요. 민사집행법 제58조 제54조의 2에 따라 월 185만 원 이하의 연금은 압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185만 원이라는 기준입니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기준액을 참고해서 정한 것으로 최소한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보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 안심통장에 연금을 받게 되면 압류 자체가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즉 누가 뭘 해도 이 통장 안의 국민연금은 손댈 수 없다는 거죠. 안심통장의 법적 근거와 보호 원리. 안심통장의 법적 근거는 민사집행법 제58조입니다. 이 조항은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준 월 185만 원 이하의 부분은 압류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법이 있어도 실제로는 연금이 일반 통장에 입금되면서 다른 돈과 섞여버려 보호받기 어려웠습니다. 안심통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만을 위한 별도의 보호 공간을 만든 것입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이 통장을 연금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압류 명령이 들어와도 이 통장은 제외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누가 만들 수 있나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60세 이상의 노령연금, 배우자나 자녀가 사망해서 유족연금을 받는 분들, 그리고 장애 등급을 받아 장애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통장에는 오직 국민연금만 들어올 수 있어요. 다른 소득이나 급여, 사업 수입, 임대소득 등은 입금이 안 됩니다. 이건 국민연금만을 위한 전용 보호 공간이니까요. 만약 실수로 다른 돈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부터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통장은 정말 국민연금만을 위한 통장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가입자는 얼마나 되나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2년엔 약 34만 명, 2023년엔 36만 명, 그리고 2024년 기준으로는 39만 6천 명이 가입했습니다. 이제 곧 40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관심이 크고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이는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의 약 7%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입자의 97%가 60대 이상, 그리고 대부분이 남성입니다. 이는 남성이 사업을 하거나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아서 채무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고 서울, 부산, 대구 순으로 가입자가 많습니다. 이는 인구 밀도와 경제 활동이 활발한 지역과 일치하는 패턴입니다. 노후의 사업 실패나 다중채무로부터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 늘고 있다는 뜻이겠죠. 특히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가입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요? 현재 전국 22개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IBK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등 우리가 잘 아는 시중은행 대부분에서 가능해요. 또한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 지방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 가셔서 국민연금 안심통장 만들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이 상품에 대해 잘 알고 계시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다면 연금 압류 방지 통장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가입 방법은 복잡하지 않나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개설하는 방법.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면 충분합니다. 둘째,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에 전화해서 통장을 변경하겠다고 말하면 됩니다. 공단에서도 통장 변경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전화로 신청하실 때는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연금 수급자 번호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은행의 안심통장으로 변경하고 싶은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내 연금 알아보기 메뉴에서 통장 변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개설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는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은행에 따라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국민연금 수급자 증명서, 공단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연금 지급 통지서, 도장, 서명도 가능합니다. 혹시 대리인이 대신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본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수수료나 유지비용은 있나요? 다행히 대부분의 은행에서 안심통장 개설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통장 유지비용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은행에서는 일반 예금통장과 동일하게 관리비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으니 개설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이 통장엔 국민연금 외에는 입금이 안 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다른 소득이 들어오면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이 통장은 국민연금을 지키기 위한 단 하나의 공간입니다. 둘째, 월 185만 원을 초과하는 연금은 초과분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이 월 67만 원 정도이므로 대부분의 수급자는 전액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통장에 돈이 계속 쌓이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사용하셔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많은 돈이 쌓여 있으면 생계비를 넘어서는 재산이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이 통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보호 목적의 통장이므로 담보 가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상속 시에는 일반 예금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본인이 돌아가신 후에는
일반 유산으로 분류됩니다. 실제 사례들을 들어볼까요? 사례 1. 김모 어르신 67세 경기도. 은퇴 후에 식당을 차렸지만 코로나 시기에 폐업하며 빚을 지셨습니다. 법원 압류 명령이 들어오면서 연금 통장까지 막히자 생활비가 끊겨 한동안 정말 힘드셨다고 해요. 그때 지인의 소개로 안심통장에 대해 알게 됐고 신한은행에 가서 바로 개설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연금은 무사히 매달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장 덕분에 먹고 사는 숨통은 트였습니다. 사례 2. 박모 어르신 71세 부산. 아들의 사업 보증을 서주셨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연금까지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행히 압류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안심통장으로 변경해서 월 72만 원의 연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평생 낸 국민연금까지 빼앗길 뻔했는데 이런 제도가 있는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요. 사례 3. 최모 어르신 64세 대구. 개인 사업을 하시다가 세금 체납으로 압류를 당하신 경우입니다. 연금 통장이 막히자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구청 사회복지사의 안내로 안심통장을 알게 됐습니다. 공무원분이 아니었으면 평생 몰랐을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제도를 왜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례 4. 정모 어르신 69세 서울.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유족연금을 받고 계시는데 과거 남편의 사업비 때문에 연금이 압류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안심통장으로 변경한 후 월 45만 원의 유족연금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관련 기관들의 노력.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이 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매년 연금의 날 행사에서 안심통장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지역별로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금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안심통장 안내를 필수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도 금융기관들이 안심통장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개선 방향. 현재 월 185만 원까지만 보호되는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생계비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다른 노후 소득도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제도에 대한 홍보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시거든요. 마무리하며 한 말씀 더 드립니다. 어르신, 국민연금은 평생 일하신 대가로 받는 정당한 노후 소득입니다. 젊은 시절 땀 흘려 일하며 매달 빠짐없이 납부하신 보험료, 그리고 그 대가로 받는 소중한 연금입니다. 누구도 그 돈에 손댈 수 없어야 하고 지켜야 마땅합니다. 혹시라도 나도 혹시 싶으신 분은 오늘 당장 은행이나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압류 위험이 없더라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보증을 서주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신경 쓰셔야 합니다. 안심통장 하나면 노후가 조금은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 꼭 주변 어르신께도 나눠주세요. 아는 사람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노후보장 제도들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건강하고 평안한 노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도 노후TV에서 유용한 노후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